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렇게 2부를 시작합니다. 늘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 나눔재단 마루180 정남희 이사님. 그런데 이번에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아, 그러세요? 예, 예전에 그 중기청장님을 하셨던 한정화 이사장님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한양대 교수님. 여성 아니세요? 남성이세요. 네, 뭔가 빌라 선샤인과 좀 맞춰보려고 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한정화 이사장님 환영합니다. 네, 예, 그다음에 김영진 센터장님. 네. 예, 그리고 박은영 팀장님. 네. 맞죠? 박지영. 아, 죄송합니다. 박지영 씨 제주도부터 인연인데 맨날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 박지영 팀장님. 네. 원래 박지영 팀장님 이 방송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아니 보셔도 상관없어요. 본인도 깜빡깜빡 하시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심유지 매니저님. 네. 예.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성장 저희가 이 후원의 한 축을 또 맡고 있는 캡스톤의 송강 대표님이야 캡스톤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대표님 이거 오늘 일부를 하면서 대표님께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예, 그리고 저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일단 대표님 말씀 되게 잘해주시고 되게 안정감 왜 아까 엔잡러로 인플루언서가 됐는지의 느낌이 충분히 있어요. 되게 신뢰감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을수록 저도 더 궁금한 게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홍 대표님 궁금한 거부터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 밀레니얼 세대의 여성분들의 어떤 그 사회적 위치, 경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중에 아까 잠깐 방송 전에도 얘기하셨는데 제일 큰 부분은 역시나 이 경력이 단절되는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기 좋게 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좀 내부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득이하게 육아휴직을 했다라거나 그게 실질적으로는 사실 내가 육아휴직을 1년 하고 와도 그 역할과 포지션이 있어야 되지만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대표님도 스스로 이제 스타트업 출신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데서는 1년 전과 후가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아까 우리의 빌라 선샤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의 메인 그 고객들은 비혼 여성들이 더 많으세요. 아, 비혼. 이것도 또 중요한 얘기예요. 비혼이 뭔지 아시죠? 아시죠? 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비혼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 집에도 지금 그거를 추구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되게 안타까워 보시는 것 같습니다. 홍 대표님 이 마음을 빨리 키워주시죠. 결혼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그게 어떤 생에 있어서 생애 주기에 있어서 더 이상 나의 중심에 오도록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이 지금 나는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나는 현재 포지셔닝이 비혼이다라고 얘기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거가 좀 반영이 됐는지 저희 지금 멤버들 중에는 결혼하신 분들 당연히 계시고 결혼하신 분들 중에는 또 아이를 출산하지 않겠다고 어떤 남편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좀 달라지는 생애 주기가 좀 반영된 그런 분들이 그러면 많으세요. 빌라 선샤인은 아까 비혼이나 달라진 생애 주기만을 추구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여성분들이 다 가능한 거지만 실제 진행을 하다 보니 비혼이나 달라진 생애 주기에 더 가치를 두시는 분들이 지금은 주로 이게 되고 있다. 계시죠. 근데 아마 이제 더 멤버들이 많아질 예정이니까 더 많아지면 더 많은 이제 밀레니얼 여성들 중에 그렇게 좀 가정을 꾸리시고 그리고 경력 단절이 되신 분들이 저희한테 또 저희 고객으로 오실 거라고 추가로도 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럼 그 다음 질문인데요. 그걸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까 시즌 1, 시즌 2 이렇게 할 때 아주 큰 명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초기에 시작할 때부터 80여 명 꽤 많았고요. 이미 2기 때는 150명, 거의 2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1부 때 마지막 질문을 드렸었는데 시즌 3시즌에서는 어느 정도를 예측하시는지와 그리고 이게 계속 또 늘어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를 일단 타겟 목표로
생각하고 계신 건지 뭐 막 수만 명 이렇게 되기는 당장은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시즌 2에서는 오프라인 멤버 250명에 온라인 멤버 50명에서 300명 목표로 해서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잠깐만 다음 죄송합니다. 시즌에 오프라인 멤버와 온라인 멤버의 멤버는 차이는 뭐예요? 뭔가요? 네. 저희가 그 시즌 1, 2를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을 창설 안 멤버가 하고. 되고 싶은데 오프라인 너무 멀거나 저희 지방에서도 멤버가 되고 싶다고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로 얘기하시- 얘기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네. 건 지방은 아까 토요일 아침에 뭐 이렇게 오기가 네. 지금은 서울 중심. 네네 지금 서울 중심이고 근데 그 요청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멤버십을 일단 베타 서비스로 시작을 추가로? 해보자 네. 해서 이렇게 작게 열었고 그래서 온라인에서 저희 뭐 그 아침에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라이브로 집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네네네. 네. 플러스 아까 모닝 뉴먼 클럽 이런 네, 거를 모닝 뉴먼스 클럽, 클럽을, 뭐, 네. 네, 요 모닝 뉴먼스 뭐 라운지도 신설된 예정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집에서도 보실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온라인 슬랙에 그러면 300명 다 모집이 끝나면 300명이 있게 되는데 그런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또 들어오실 수 있고 온라인 리포트 보실 수 있는 이 권한도 구성으로 있고. 해서 네, 가격은 온라인- 더 좀 저렴하게 네, 해주시는 네, 건가요? 네, 네. 그렇게 3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네,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 30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인원수 증가는 뭐 지금 그 말씀은 당분간 앞으로는 거의 뭐 기수별로 2배씩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300명 정도면 저는 사실 100명만 넘어도 이 슬랙이나 이런 거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는 좋지만 이게 사실 똑같은 뭐 채널에서 대화방에서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모가 커지는 건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가요? 저희도 82명에서 150명 될 때 좀 걱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사용성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하는 발화의 수가 늘어났거든요. 시즌 1, 2가. 그래서 이 그 행동을 좀 데이터를 관찰을 해보니까 저희가 되게 정보 중심으로 서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정보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정보를 붙이는 방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슬랙이 또 되게 편리한 점이 내가 얘기를 하면 그거에 그 게시판처럼 탈의를 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댓글을.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아도 이야기가 그 정도로 많이 섞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일반 얘기가 혼잡하게 되지는 않고 네. 주제별 얘기에 대해서는 네. 서로 약간 섹션을 나누듯이 자연스럽게 슬랙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나누어지니까 네. 인원이 많아도 잘 돌아가더라. 그리고 채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채널을 만들 수 있죠. 채널을 저희가 뭐 묻고 답하기 1, 묻고 답하기 3, 그다음에 내가 요즘 읽는 책 이렇게 해서 마치 게시판처럼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또 그 게시판이 그 가리키는 정보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보가 큐레이션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저희가 좀 차용을 했던 게 미국의 레이디스 겟페이드라는 그 회사는 아니고, 네, 여기도 회사이긴 회사인데, 네. 죄송합니다. Ladies 겟페이드라고 Get Paid. 네, 예. 여성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막 주장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슬랙을 기반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진짜로 한 100개 정도의 채널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있는 그 회원들이 26,000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빌라 선샤인 시작하기 전에 그 레이디스 겟페이드 26,000 회원이 명. 네. 돼서 거기서 이제 그 활동을 해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26,000명도 서로 막 오늘 뭐 했어? 뭐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정보를 기반으로 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활발하게 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많다 이런 느낌도 안 들고 제가 원하는 채널에 들어가서 그 채널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습득을 하면 되니까. 자, 이런 걸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일단 제 생각에는 우리 빌라 선샤인의 그 서비스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일단 대표님을 보고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이 일종의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대체 어떤 배경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일부에서 간단히는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8년 일하다 보니까 뭐 불안감이 높아졌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거 이외에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대학에서는
뭐를 전공하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된지 간단하게 말씀해 그리고 주실 아까 수 팀 있을까요? 멤버 2명 정도 더 있으시는데 그 멤버들이 조금 더 어떻게 모이신 건지도. 저는 대학교에서는 경영이랑 신문방송을 같이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심리상담을 전공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처음에 이제 정책연구소에서 저의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서울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그 글로벌 비영리 조직이나 스타트업들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담당을 하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그 작은 조직에서 홍보랑 마케팅을 같이 맡아 전천후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말은 멋있는 말이지만 아무거나 다 해야 되는 네. 밖으로 나가는 네. 얘기들을 다 맡아서 하는 네. 그런 업무들을 계속했죠. 그래서 뭐 소셜 섹터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스타트업 쪽에서 그 8년 정도 일을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 창업을 하게 된 거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회사를 다닐 때 마지막에 그 엔잡 실험을 1년 1개월 동안 하고 이제는 좀 회사를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회사를 시작을 하게 됐고 회사를 다닐 때 그 엔잡러라고 할 때 2개의 직장에 소속을 두고 저녁 때 여러 가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으로 저를 정체화를 했거든요. 그거를 아까 두 회사에도 다 동의를 받은 거고요. 혹시 두 회사는 어떤 회사였는지는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하나는 IT 스타트업이었던 빠띠라는 회사였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조직 문화 컨설팅을 하는 진저티 프로젝트라는 곳이었어요. 둘 다 10인 정도 되는 회사들이었고요. 근데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로? 사이드 프로젝트로 외롭지 않은 기획자학교라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세상에 되게 다양한 게 많이 있군요. 이장님의 인사행학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라고요? 다시 외롭지 않은 기획자학교라는 외롭지 않은 기획자학교라는 저희 빌라 선샤인의 전신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2017년 5월에 제가 어떤 컨퍼런스를 보게 됐어요. 페이스북에서 이런 컨퍼런스를 합니다 했는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14명의 연사와 그 사회자가 같이 서는 그런 컨퍼런스였거든요. 근데 그 포스터를 가만히 보니까 14명이 모두 남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포스터들은 그동안도 많이 봐왔는데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도 여성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남녀 성비, 그러니까 저는 공식적인 자리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맞추는 것, 그러니까 그게 막 꼭 5대5가 되어야 된다는 아니지만 9대1은 적어도 아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가지는 상징성이 있고 다 여성들에게 던지는 또는 그 사회에 세상에 보여주는 세상의 뭐 사회의 건전성, 그 건강함을 나타낼 수 있는 되는 거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걸 누구나 만들 수 없다고 하면 내가 그런 무대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제가 좀 저 무대로 부르고 싶었던 게 저랑 같이 그 동료로 막 치열하게 실무자로 일하고 있던 제 옆에 있는 기획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전문성도 갖고 있고 자기 능력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좀 한 10년에서 5년 정도 뒤에 오는 여성들을 만나서 자기 노하우를 좀 전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서로한테 되게 좋겠다. 그러니까 제 동료들은 자기 전문성을 한번 정리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전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사회초년생들은 제가 사회초년생일 때 항상 멘토로 누군가가 소개를 시켜주면 한 20년 정도 경력이 있는 되게 성공하신 여성분을 멘토로 항상 소개를 받았거든요. 그럼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멋있고 나도 이렇게 되고 싶고. 근데 집에 갈 때 항상 좀 허탈한 마음이 있었어요. 팬심으로 만나게 되는 그리고 나도 저런 고생을 하면서 20년 동안 일을 해야 저길 갈 수 있나 이런 생각. 그리고 저분이 살던 시대와 나의 시대는 조금 다른데 나는 저걸 어떻게 나한테 적용하면서 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러면 한 5년 정도 그걸 먼저 해본 사람의 노하우를 전수받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그 기획자학교라는 걸 그냥 저의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12명의 그 사회초년생들이 4명의 기획자들을 만나는 그런 학교였고 그게 끝나고 나서 그 12명 중에 8명이 남아서 획기적인 여자들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아, 이 카피라이트이 다 예술인데요? 맞아요. 정말 획기적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만들어져서 그들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스스로 서로를 막 인파워링 하면서 막 좀 더 버텨 아니면 좀 더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주고 서로 막 하다못해 오탈자를 서로 체크해주고 나 이거 오탈자 체크해줄 사람 없는데 곧 내야 돼 이거 좀 체크해줘 라고 얘기하면 바로 받아서 체크해주는 그런 관계가 됐을 때 이들이 얼마나 좀 더 일을 할 때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보고 아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 고객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이걸 더 큰 판에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빌라 선샤인을 하게 됐고 지금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저희 커뮤니티 매니저는 일기에서 저희 그 사회 초년생으로 만났던 분이 합류하신 거예요? 합류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한 분은 실제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이었고. 네네. 저랑 같이 래프라우더라고 여성 전용 스탠드업 코미디 쇼를 같이 기획했었던. 네. 코미디도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기획을 하고 네네네네. 그 코미디언들을 초대해서 무대를 만드는 일을 했었죠. 네. 그 일을 같이 했었던 분이 저희. 되게 긴 얘기긴 한데 하여튼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 충분히 이런 일을 하셔야 될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네요. 네. 네네. 아주 독특한 이력과. 자, 대표님 혹시 대표님이 모델로 삼고 있는 기업이나 어떤 인물이 있어요? 인물이나 방향성이나. 저는 윙을 되게 좋아해요. 더 윙. 더 윙? 네. 더 윙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뉴욕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그 여성 전용 코워킹 스페이스거든요. 여성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아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윙. 2016년에 창업을 했고 작년 2018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1,750억 투자를 성공시키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000명 정도의 그 멤버들을 가지고 그러면 있어요. 거기는 여성만 받는 그 코워킹 스페이스인가요? 네네. 여성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초반에 2016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왜 플랫아이언 빌딩 있잖아요. 뉴욕에 되게 상징적인 이렇게 얇은 그 빌딩이 지대가 되게 높은데 여성들이 같이 이렇게 모이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정도 건물에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로 해서 그 건물의 자리를 잡고 원래 그 정치 컨설턴트였던 분이랑 그 다음에 되게 고급 부티크 호텔의 커뮤니티 매니저였던 분이 같이 공동 창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졌고 이제 그 영향으로 또 되게 다양한 다른 형태의 여성 커뮤니티들이 지금 미국에 막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죠. 그리고 저도 그 영향을 받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홍 대표님 혹시 뭐 어떻게 저는 보셨습니까 오늘? 이게 듣느라고 시간 생각보다 오늘 되게 길게 녹화를 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되게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뭐 이나리 대표님이 하고 있는 헤이 조이스와 비슷한 면도 있지만 약간 결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트레바리 같은 모임과도 여기는 어떻게 보면 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인 건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성별을 포함한 또 사회적 문제의식에서 역시나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르다는 뭐 사실 최근에 나온 버핏 서울 같은 데는 다시 또 그 운동 트레이닝 갖고도 모이고 하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과 좀 다른 약간 소셜 임팩트가 되게 가미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잠깐 이제 화두 얘기로 나오긴 했는데 비혼이라든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실질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몰랐던 부분도 제가 많고 그게 아직 사회적인 인식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사회적 숙제에 많이 포함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빌라 선샤인은 제가 뭐 비즈니스적으로 잘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의 판단을 유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도가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오늘 대표님을 보니까 프로 엔잡러로서 굉장히 적절한 분이 그 포지셔닝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덧붙이면 제가 또 역시나 약간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아까 잠깐 언급된
사실 저희 쫄투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이장님이라고 불리는 양석원님 같은 경우에 실제 인생학교라는 프로젝트를 또 굉장히 장기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스타트업 업계 홍익인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굳이 따지자면 뭐 그분도 약간 비혼의 영역에 들어가시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인생학교를 되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의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또 아는 분 중에 되게 특이한 분이 게임 회사 여성분이신데 게임 회사를 잘 다니시다가 뭐 이건 제가 당적 뭐 이런 걸 떠나 당색을 떠나서 정의당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민주노총 활동을 하면서 IT 회사들의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노조를 만드는 일에 관여하셔서 지금 네이버가 만든 공동성명, 그 카카오가 만든 카카오 크루, 그리고 넥슨이 만든 뭐 몇 개의 회사의 그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되게 관여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쫄투도 저희가 해온 지 8, 9년, 10년이 돼 가는데 꼭 이게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뭐 유니콘이 될 만한 기업을 우리가 미리 발견하거나 물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셜 이펙트라든지 지금 대표님이 오늘 말씀 주신 것들에 대한 가치는 저희가 어떤 수익이나 매출로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되고 발전되는 거에 있어서 빌라 선샤인이 그 다양성의 하나를 그 관여하는 기업으로 충분히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한 가지 그냥 그 의견적으로 약간 아쉬웠던 거는 우리가 더 잘 돼서 더 좋은 파워를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더 연대해야 된다가 당연히 맞는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이 그 외에 소속되는 영역에 있는 어떤 그룹이나 사람들에게는 배타성을 좀 둘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서로의 이해 폭을 넓히는 부분에 좀 더 뭔가 이해할 수 있는, 저는 오늘 너무 좋았거든요. 이런 것들 몰랐는데 알게 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아까 또 인플루언서라고 하시니 그런 부분에서 더 잘 풀어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지금 네 비혼 포지셔닝 자녀를 두고 계신 홍은강 대표님의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이제 사실 아까 홍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 우리가 이런 이런 류의 사업에서는 사실 잘 되거나 안 되거나를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수치나 그리고 금액만으로 이미 저나 홍 대표님의 세대는 물론 홍 대표님이 저랑 같은 거는 밀레니얼이 못 들었습니다. 네, 그 다르긴 하지만 그렇지만도 아무튼 그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사업이라는 게 올 세대나 어떤 매스의 변화를 미리 알아채고 그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대표님께서 그렇죠. 지금 어떤 사회가 주류가 될 이 세대에 대한 변화를 미리 알고 계신 사람일 수도 있겠다. 또는 어떤 모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힌트들을 많이 주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경험해 보셨다는 과정들도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가 되고 어떤 공감대를 끌어내야 되겠다라고 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바라기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들의 새로운 힘을 얻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대표님 오늘 마무리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출연 소감 포함해서 어쨌거나 저나 홍 대표님 약간 넘겨짚었고 대표님이 생각하는 그 빌라 선샤인의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매출도 좋고 지표도 좋고 아까 그 뉴윙 무슨 더윙처럼 뭐 인원수도 좋고 아니면 아까 소셜 이펙트 좋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빌라 선샤인의 미래와 오늘 출연 소감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커뮤니티라는 게 되게 그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고 되게 사람들을 맨날 만나야 돼서 좀 힘들긴 한데 감정 소모나 네. 근데 어쨌든 그 사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임팩트가 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배타성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꽉 스크럼을 짜서 우리 안에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고 여기서 변화된 저희 뉴먼들은 또 사회에 그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밀레니얼 한국에 있는 밀레니얼 여성들이 50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든든하게 이제 10년 뒤에 그 저희 사회를 이끌어 나갈 텐데 2020년에 이제 300명으로 시작을 해서 뭐 2020년 말에는 1000명 그리고 네. 그래서 2022년에는 오프라인 멤버들 10,000명에 그 되게 다양한 더 그 세분화를 해서 저희 서비스를 세분화해서 저 빌라 선샤인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만난 멤버들이 5만 명이 되는 그럼 500만의 1%거든요. 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그 영향력, 임팩트를 낼 거기 때문에 저는 10만 고객, 어쩌면 100만 고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급속 성장이지만 그걸 한번 해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